요 다음에 남은 문제는 이제 지방세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방세라고 하는 거. 그래서 첫 번째가 취득세 얘기인데, 취득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동산 사면 산 금액에 대해서 또 얼마를 내죠.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사람이 내는데 취득세는 취득한 사람이 내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 세율을 올렸습니다. 2주택 이상이 되면 8%. 그러면 딱 2주택 된 사람은 얼마예요? 2주택 이상이니까 2주택부터 해당된다는 거죠. 8%. 3주택 이상이 되면 12%. 이것도 엄청 올랐어요. 그러니까. 법인은 얼마냐? 법인은 무조건 다 12%. 이것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취득세, 아까 얘기한 종합부동산세, 이거 무서워서 사기도 어렵게 돼 있어요. 팔기만 어려운 게 아니고. 이렇게 올랐다.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린 것은 아까 잠시 내가 종합부동산세를 할 때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을 하면 양도소득세도 혜택을 준다 그랬죠. 취득세에도 감면 혜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법인이라는 형태로 바뀌면 여러 부면에서 혜택을 주었어요. 종합부동산세 혜택 주죠. 양도소득세 혜택 주죠. 또 취득세도 혜택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 취득세를 이제 배제합니다. 취득세 감면해 주던 것을 안 해줍니다. 취득세 감면을 얼마 해줬느냐? 75%나 해줬거든요. 그걸 안 해준다. 그런데 모든 걸 다 안 해주는 게 아니고 두 가지요. 부동산 매매업하고 부동산 임대업하고 이 두 가지 업종에 대해서만 감면을 안 해준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부동산에 대한 규제죠.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취득세 혜택도 못 본다. 부동산 매매하고 부동산 임대업은. 여기까지가 이제 취득세고 마지막으로 남은 세목이 재산세가 남았습니다. 재산세는 맨 처음에 설명하다시피 이것은 보유세죠. 그냥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시간 동안 세금을 계속 내는 거니까 매년. 이게 재산세입니다. 이것도 역시 어떤 사람이 지금 문제가 되냐면 다주택자. 둘 이상 가진 주택자만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는 세율을 올리거나 그런 건 아니고 신탁재산의 납세 의무가 바뀌었다. 아까도 그런 게 있었죠. 지금은 수탁자에게 과세하던 것을, 수탁자가 그러니까 신탁회사죠.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과세했던 것을 신탁재산은 원소유자에게 과세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고 이거 한 거 다 궤를 같이 맞춘 겁니다. 앞으로는 신탁한 것은 수탁자에게는 과세 안 하고 전부 다 무슨 세금이든지 다 원소유자를 찾아서 원소유자에게 과세하겠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여러 가지 세금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지금까지 특히 그 양도소득세에 대한 혜택을 많이 준 것이 사업자 등록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택을 임대하는데 구청에다 내가 임대하는 사람이다 하고 임대 등록을 하고 또 세무서에다 나는 임대를 한다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양쪽에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한 사람한테는 혜택을 많이 줬어요. 제일 혜택을 많이 준 게 뭡니까? 아까 다주택자에 대해 세금을 많이 매기죠. 그 다주택자는 2주택, 3주택, 4주택 많이 매긴 사람이죠. 엊그제 뉴스에 발표된 거 보니까 그 한 번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였죠? 41채를 한 번에 사버렸죠. 41채를. 근데 그걸 또 다시 판다고 오늘 보니까 뉴스가 나왔어요. 이 다주택자인데 그 임대 등록을 하면 주택수에서 빼줬단 말이죠. 주택수에서. 그런데 이 등록제를 폐지합니다. 지금까지는
단기 임대는 4년을 해야 되고 장기 임대는 8년 이렇게 등록을 하면 이 등록을 한 뒤에는 등록을 한 법인 사람에게 대해서는 빼줘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3채 가지고 있는데 2채는 임대 등록을 했다. 3채인데 그러면 등록을 했으니까 2채 빼주면 나머지 1채뿐이 없죠. 그 1세대 1주택자다 그러네요. 그럼 비과세 받는다. 물론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냅니다만 비과세 받는다. 이런 엄청난 혜택을 주었어요. 근데 이것을 등록자 이제 안 하겠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단기 임대는 신규 등록도 안 받아주겠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임대 등록을 해서 세제상 혜택을 받는 것은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한 것이 단기 임대 얘기였는데 장기 임대는 어떠냐? 그래서 그동안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면 단기 임대 주택으로 처음에 등록을 했다가 장기로 또 바꿨어요. 그 바꿔주는 걸 허용했어요. 지금까지는 단기로 등록했는데 장기로 바꿔달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장기간 공제를 받는단 말이에요. 장기분에 대한 공제를 받아. 이런 혜택이 있었는데 이것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럴 거 아닙니까? 등록제도 자체를 폐지했는데 단기로 있던 걸 장기로 바꿔줄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전환하는 것도 안 해준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장기 임대라 하더라도 단기는 말할 것도 없이 안 해준다고 그랬고 장기 임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임대사업자에게 많은 의무를 새로 매겼어요. 이런 걸 지켜라, 이런 걸 지켜라. 그렇게 안 하면 안 해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3가지가 있는데 임대료를 1년에 5% 이상 올리면 안 된다. 만약에 5% 이상 올리면 이거 장기 임대에 대한 혜택을 박탈하겠다. 이렇게 올렸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임대차 계약 갱신,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면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구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신고를 쭉 받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국세에서도 심지어 오늘 임대차 계약 해정해서 내일부터 또 누가 새로 임대하고 이걸 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의무가 하나 크게 늘어났죠. 그 납세자는 이제 엄청난 지금 희생을 해야 돼요. 이런 각종 의무를 지켜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이게 지금도 아직도 확정은 안 된 것 같아요. 말썽이 되고 있어요. 이거 뭐냐면 지금 최소 주택 임대차 기간이 2년이죠. 2년 살고 나서 주택 소유자가 이제 나가라. 임대기간 끝났으니까 나가라. 이러잖아요. 그럴 때 임차인은 한 번만 2년 더 살게 해주시오. 계약을 바꿔주시오. 이렇게 청구를 하면 이걸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종전처럼 내가 2년만 하고 나가시오. 이렇게 못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것도 아직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던데 그러면 딱 2년 한 번만 봐줄 거냐 2번 더 봐줄 거냐 4년 봐줄 거냐 6년 봐줄 거냐 아직도 논의하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 어떤 나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 제한이 없대요. 언제든지 임차인이 바꿔달라고 하면 몇 차례라도 바꿔줘라 이런 나라도 있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니까 지금 1차에 한해서 그렇게만 해줘도 최소한 4년은 한 집에 들어가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어린애들이 가령 학교에 들어갔다.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또 집을 옮기고 오면 문제가 많다고요. 저도 옛날 새빵살이를 할 때 그랬어요. 조금 살다 이사 가고 조금 살다 이사 가니까 우리 어린애가 학교를 자꾸 옮겨요. 초등학교를 3번이나 옮기니까 학교에 재미가 없어져 가지고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딸 교육에 실패한 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갱신을 해달라고 임차인이 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제 그러면 특별한 이유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것도 앞으로 정할 겁니다. 그래서 해줘라. 이게 임대차에 관한 이번에 3법 3가지를 이번에 이것이 이제 상당히 문제가 지금 논의가 많이 되고 있어요. 국회에서. 어떻게 바뀔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 다음에 그러면 임대차 계약에 관한 이런 의무를 안 지키면 어떡하느냐. 3가지 제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태료 먹이고. 근데 지금 구청에서 얘기한 것도 과태료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어디가는 뭐 과태료가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래요. 세금보다도 무서워요. 근데 실제로 아직 매긴 건 못 봤는데 하여튼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태료를 매긴다. 또 하나는 임대 등록을 아예 취소해 버린다. 이런 혜택을 못 받게 임대 등록을 취소해 버릴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은 지금까지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준 게 있는데 그것도 환수해 버리겠다. 다시 내놔라. 혜택 받은 세금 다시 내놔라.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서워졌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른 거죠. 임대인 측면에서는 세상에 이렇게 이 개인에게 이런 많은 규제를 할 수 있느냐. 심지어는 뭐 사유재산권 침해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직도 서울에 집 없는 사람이 40%가 넘는다는데 그런 사람들 구제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사람들 보호해 주는 것이 국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그런데 아마 저희 짐작에는 이거 국회에 통과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게 이번에 세법 개정 대강입니다. 대강. 그런데 이게 지금 설명드린 것은 정부에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국회에 보내는 그 내용이고 이제 국회에서 이제 심의를 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또 몰라요.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이런 강의를 할 때 국회까지 통과되고 확정된 안을 가지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했다 또 바뀌고 하면 또 혼란이 오니까. 그런데 요새는 하도 이제 언론에서 이게 시끄럽게 하니까 일반 사람들이 시민들이 다 궁금해하고 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뉴스를 많이 보셨겠지만 일단 이렇게 안내를 한번 하자. 이렇게 우리 공실에 지고고 상의가 되어서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명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또 저도 아직 알 수 없는 게 많이 있어요. 지금 윤곽만 얘기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차츰 그 어떻게 변동되어 가는 것을 제가 주시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제 주소나 제 전화번호를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과거에 강의 받으신 분은. 그러더라도 처음으로 강의 받으신 분이나 그런 분들은 이 공실에 연락하면 공실에서 아마 광고가 나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연락처, 연락 전화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를 통해서 물어봐 주시면 제가 성실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그렇게 내가 상담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하셔서 하시고 항시 말씀드리지만은 제 얘기가 완벽한 건 아니거든요. 이 세법이 어떻게 복잡하든지 오죽하면 이 세무사들이 나 이거 이 양도소득세 뭐 이런 건 취급 안 하겠다. 재산 관련되는 건 난 취급 안 하겠다 해서 아예 이 세금 문제를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나는 그런 건 취급 안 한다 이렇게. 그래서 어느 그 일간지에 보니까 이 양도소득세는 양도세가 아니고 양포세다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서 크게 내는 걸 봤어요. 양도소득세를 세무사들이 포기해버린 세금이 이거다 하고 크게 타이틀을 붙여서 냈더라고요. 그만큼 복잡합니다. 세무사들이 포기할 정도로 복잡해요. 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워낙 수시로 개정이 되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부동산에 관한 세법이 이번에 이 정부 들어서 22번째 바뀌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세무사라고 해서 이걸 다 기억하고 다 완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조금은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이 질문을 해주시면 연구해서 또 말씀드리고 이러는 거지 100%는 내가 머릿속에 다 기억에 넣어놓고 할 수 없어요. 이것을 늘 제가 그 양해 삼아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좀 들어주시고 이 오늘 강의한 것을 공실회 측에서 아마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서 나갈 겁니다. 여러분 그 화면을 통해서 만나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